작성하고 방송하는 익스플로이트는 일단 코스트로 방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그러한 저작물을 복제하고 남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는 돈과 기술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즉 웬만한 사업자 아니면 그렇게 대량으로 못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만들어내는 게 카피라이트예요. 결국 처음에 유저의 단순한 액세스에서는 카피라이트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들어간 거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시절이 오기 전에 방법입니다. 즉 인터넷과 디지털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러한 방법을 움직였는데, 이제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컨텐츠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까 같이 유저, 익스플로이터, 어댑터 요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두 사람이 더 늡니다. 두 사람이라기보다도 두 그룹이 더 늡니다. 하나는 익스플로이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락받지 않은 복제 전송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애초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익스플로이터는 머니를 위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는 사업자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현재의 익스플로이터는 개인이 말하자면 커멘트를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좋은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머니가 아니고 표현, 익스프레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기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익스플로이터를 행하는 사람 그룹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새로운 어댑트입니다. 옛날처럼 소수의 진입장벽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아니고 아무나 다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죠. 그 꼬마 5살짜리가 손담비에 미쳤어를 갖다가 따라 부르는 노래가 한 30초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테이크 다운 됐습니다. 네이버에 올렸다가 권리자 단체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테이크 다운돼서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데,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고 몇 년 작년에는 미국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프린스의 크레이지를 부르는 음악의 배경에 깔리는 와중에 어린아이가 막 춤을 추는 동작이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으로 테이크 다운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컨텐츠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뉴 어댑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크리에이터들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리미티드 액세스 포인트였던 그 유저와의 관계는 무한한 액세스 포인트로 늘어나 버리고, 프로퍼티 라이트로 아까 말한 형법이나 민법으로 했던 게 더 이상 작용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갈 일도 없고 책을 훔칠 일도 없고 단지 인터넷상에서 정보만 보게 되니까 그게 작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터 경우에는 코스트가 이제 제로로 돼버립니다. 즉 옛날에는 아무나 못했는데 이제 아무나 다 하는, 거기다가 대중화돼버리는 현상이 되니까 그것을 방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댑터의 경우에도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캠코더하고 그냥 꼬마의 노래 부르는 걸 찍은 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건데, 이런 경우에도 장벽이 낮아져 버리고 역시 대중화됩니다. 결국 이전에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던 부분이 전부 다 무산돼 버리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남는 건 카피라이트밖에 안 남게 되죠. 이거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막으려고. 그럼 카피라이트는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카피라이트는 저한테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카피라이트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카피라이트입니다. 그럼 카피라이트는 결국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배타적인 지배권이에요. 즉, 그 사람의 허락을 안 받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권리. 마치 자동차나 집 같은 유형물, 어떠한 재산에 대한 권리처럼 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카피라이트예요. 그래서 그 카피라이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보충해 줬는데, 현재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카피라이트 혼자만 남아서 지금 말하자면 그걸 보호해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자, 이게 보통 요새 뭐 학교 같은데 보면은 뭐 되게 정원을 꾸미고 막 해요. 정원을 꾸미고 담을 헐고 하면서 상당히 이쁘게 꾸몄는데, 자, 이러한 작업이 사실은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 동네 주민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좋은 정원이 동네 주민한테는 생긴 거니까. 즉, 학교가 돈 들여서 만든
이 부분이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면 외부 효과입니다. 보통 많이 나오죠, 외부 효과란 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해서 아무런 제3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느 경제 주체의 활동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게 외부 효과인데, 결국 공공의 이익이 그것을 만든 개인의 효용보다 더 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한 사람이 수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이 좋아지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이에요. non-rivalry,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사용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용해도 딴 사람이 사용이 방해가 되지 않아요. 보는 거니까. 보는 것에 한 사람이 본다고 한 사람이 못 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합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못 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지나갈 때마다 눈을 땅에 내리깔고 지나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다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그것을 돈 들여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 들여서 애쓰는데 덕은 남들이 보면서 하나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런 게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 때문에 좌절을 느낀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생산의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사회적으로서 바람직한 만큼의 생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균형을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 외부 효과를 그 만든 사람한테 내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internalizati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내부화 시켜주는데 어떻게 내부화 시키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겠죠. 외부 효과에서는 시장에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비배타성,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서 1대1 거래로 하기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즉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걸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갈 때마다 길에서 돈 받고 지나가게 하고 돈 받고 지나가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부가 그거를 해버립니다. 즉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해서 사회에 공공의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줘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들죠. 계속.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거를 공급해줍니다. 이게 외부 효과에 대한 이론인데, 자, 정보를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시대의 정보는 특히 이 컨텐츠가, 이전에는 컨텐츠가 어떠한 유용물인 미디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됐어요. 책이든지 LP든지 CD든지 비디오든지 유용물에 담겨서 옮겨졌기 때문에 마치 이게 유용물처럼 생각이 돼서 1대1의 시장 거래를 계속 해왔는데, 인터넷 시대에서는 미디어가 사라져버립니다. 즉 아까 말한 컴퓨터로 들어가고 더 이상 물건이 유용물에서 무용물로 바뀌면서 결과는 완전한 무용물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형적인 외부 효과가 돼버렸습니다. 이 컨텐츠 자체가 이제 전형적인 아까 같은 외부 효과예요. 만들어낸 사람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덕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지불을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고, 서로 본다고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복제해가면서 사용하니까 남의 사용에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문화를 즐긴다고 하고, 나쁜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찾느냐. 근데 지금까지 카피라이트, 예전부터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카피라이트 시스템은 이거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래에 의해서, 1대1의 거래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독점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주고 그 사람이 허락해야만 쓰게끔 만들게 되죠. 즉 카피라이트에 기초를 하고,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아까 말한 없어진 비용을 추가시키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아까 말한 코스트가 없어지면서 카피라이트를 보호하기 힘들어졌는데 없어진 비용을 새로 만드는 거죠. 아니면 있던 비용을 강화시키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처음에 나온 게 DRM입니다. 즉 무용물로 내버려서 아까 말한 코스트, 아무나 접근할 수가 된 거를 갖다가 새로운 코스트를 만들어서 못 접근하게 만드는 거. 그게 기술적 보호조치와 DRM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딴 코스트가 없으니까 법적인 코스트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법을 상당히 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하고 ISP하고에 대해서 강한 압박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카피라이트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를 하려고 해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한 외부 효과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정규가 경합되지도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즐겨도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자연스럽게 효용하는 그 효용이 제한이 되고, 그거는 말하면 파이러시에 대한 제어 정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회복되느냐?